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쾌락을 매일 경험합니다. 뜨겁게 내린 커피 한 잔,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쾌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쾌락, 그 끝은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철학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깊이 살펴봅시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쾌락의 진짜 본질과 쾌락의 확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신경과학적 관점. 우리의 뇌는 쾌락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짜릿함, 그 기쁨의 비밀은 바로 도파민이라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인간의 감정, 동기부여,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며 우리가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도파민은 단순히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를 강화하는 물질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게임에서 레벨업을 상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기다릴 때 뇌는 도파민을 통해 그 기대감을 증폭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에 적응하기 때문에 같은 자극으로는 동일한 쾌락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을 한 조각 먹었을 때 처음엔 아주 큰 만족감을 느끼지만 반복될수록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초콜릿이 필요하게 되죠. 이것을 바로 쾌락의 둔감화라고 합니다.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도파민 시스템은 점점 덜 활성화되고 결국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을 극도로 증폭시키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댑니다. 대표적인 마약인 코카인이나 암페타민은 도파민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사용자에게 짜릿한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뇌는 이런 불균형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성을 낮추고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같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사용자는 극단적인 내성과 쾌락 결핍에 시달립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초강력 도파민 자극 중 하나는 바로 SNS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고 좋아요 알림을 받을 때 뇌는 작은 수준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이 효과는 둔화되고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좋아요를 필요로 하게 되죠. 결국 일부 사람들은 끝없이 SNS를 확인하며 도파민을 얻으려 하지만 기본적인 쾌감조차도 느끼기 어려운 상태로 들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쾌락 둔감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은 같은 자극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며 뇌는 이를 조절하려고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쾌락은 결국 고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무한히 쾌락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리학적 관점. 인간은 왜 계속 더 큰 쾌락을 원할까?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새 휴대폰을 살 때는 정말 설레고 어딘가 승진이나 합격했을 땐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마나 갔나요? 한 달? 혹은 1년? 시간은 흐르고 결국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헤도닉 트레드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큰 쾌락이나 큰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행복 기준선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그들은 당첨 직후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첨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들 역시 초기에는 큰 고통과 절망을 느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적인 행복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되었죠. 헤도닉 트레드밀 이론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큰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기제이며 기쁨 자체에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예컨대 집 구매,
새로운 자동차 구매, 첫사랑을 만난 순간처럼 처음엔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지만 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더 나은 것, 더 큰 기쁨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쾌락이 아닌 행복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더 큰 자극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다양한 감정 균형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즐거움, 몰입, 의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즐거움은 단기적인 기쁨과 만족, 몰입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깊이 빠져 시간을 잊는 과정, 의미는 내 삶이 나 자신을 넘어선 더 큰 가치 혹은 관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즉,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행복에 닿을 수 없습니다. 삶에서 적절한 도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성장 과정, 그리고 사랑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될 때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철학적 관점, 쾌락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쾌락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쾌락의 본질을 탐구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인정했지만 단순히 맛있는 음식, 좋은 음악처럼 감각적 쾌락만을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를 강조했어요. 에우다이모니아란 스스로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올바른 삶의 방식과 덕을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충만한 삶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예술적으로 성취를 이루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깊은 만족감은 단순히 감각적 쾌락을 넘어섭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올바른 행위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쾌락입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고,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된 정신적 평온을 최고의 상태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집, 충분한 음식, 안정적인 관계 등 이것만 충족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나친 물질적 욕망이나 경쟁은 쾌락을 되려 방해한다고 말했죠.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했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을 최고의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단순히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쾌락의 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쾌락을 고통과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통 없는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깊은 의미와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도전과 극복 없이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인간은 얕은 기쁨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포츠에서 극한의 훈련을 통해 메달을 딴 선수나 고난 끝에 자신의 꿈을 이루는 예술가를 떠올려 보세요. 강렬한 성취감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쾌락의 끝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쾌락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쾌락의 확장은 단순히 외적 자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맥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와 결합될 때 진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적 만족을 뛰어넘어 삶 그 자체를 충만하게 느끼도록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